여러분 안녕하세요. 셀아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실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좀 이 인사이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정말로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4화인가요? 4화 맞네요. 퀀텀 점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 정말 중요한 그 시기에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요게 발전 정도라고 볼게요. 이게 시간이에요. 보통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천천히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간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시기가 다르겠지만 나이도 다르겠지만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는 구간이 분명히 인생에서 한두 번은 올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올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이걸 경험하실 그 상황일 수도 있고 이걸 넘어선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튼 이런 시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 이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 퀀텀 점프 전까지. 이렇게 점핑하는 걸 퀀텀 점프라고 해요. 이걸 꼭 퀀텀 점프라고 하는 건데 이 퀀텀 점프 높게 점프하는 그 시기 이전에 이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뭐냐면요. 시련, 고난, 역경이라고 표현할까요? 역경. 이거를 이제 직역을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어떤 감정적으로, 인간관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외부의 시련,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지만 퀀텀 점프한다. 이건 제가 겪어보니까 거의 공식과 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공식과 같은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정말 성공했었던 어떤 일련의 작은 퀀텀 점프라고 할게요. 저는 정말로 위대한 사업가처럼 또는 정말로 역사에 막 이름을 날릴 정도의 어떤 퀀텀 점프를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퀀텀 점프라고 할게요. 이 작은 퀀텀 점프라는 것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오는 게 어떤 벽이더라고요. 시련, 이런 벽.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단 한 번도 이걸 비켜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인지하셔가지고 지금 내 상황이 그래서 이렇구나라고 대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단 몇 분이라도 그런 상황이시라고 하면은 이 영상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런 시기에 누군가 저에게 네가 지금 힘든 이게 분명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거다. 그 에너지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힘든 거다. 이 시기를 겪고 지나갔을 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마음껏 올라가라. 전 이렇게 제 자신에게 조언을 해줬을 것 같아요. 지금 알고 있는 제가 과거의 나에게 지금 이 시기라고 하면요. 근데 이 시기의 특징은요. 눈앞이 그냥 캄캄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어지럽고 되게 우울하고요. 다운되어져 있어요. 감정이. 누구든 이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퀀텀 점프라고 하는 내 인생의 높은 발전을 이루기 전에 일정 시간, 그 시간이 몇 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 단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연 단위도 겪어봤어요. 1년에서 2년, 3년 이런 시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있었습니다. 있었고 여기에서 오는 퀀텀 점프가 크진 않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여기 올라갔을 때 이제 퀀텀 점프를 하는 건데 퀀텀 점프하기에는 필수 조건이 반드시 시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련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요, 자연의 시련. 두 번째가요, 인간의 시련. 자, 다시 시련, 고난, 역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자연의 시련이다. 두 번째가 인간에 대한 시련이다. 네,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연의 시련이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자연에서 오는 시련이에요. 외부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다 겪죠. 그래서 여름에는 정말 너무 뜨거워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입고 그래가지고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또 반대로 너무 추워서 정말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많진 않겠지만 자연의 시련 때문에 더 강해져야 된다. 그리고 장마철도 있죠. 장마철에는 홍수 피해. 그래서 홍수 피해가 단순히 그냥 재산적인 피해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그런 피해를 매해, 정말 매년 겪습니다. 지진으로 볼까요? 지진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일본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일본이란 나라는 그래서 건축기술이 많이 발전한 나라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지진, 내진이라고 하잖아요. 내진 성능.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게끔 건축하는 기술. 지진을 견디는 거. 그걸 내진이라고 하는데, 내진 성능. 제가 그 건축, 그 시공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는데, 이 내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 설계를 할 때. 그래서 내진 설계라는 표현을 써요. 지진에 얼만큼 견딜 수가 있냐. 그게 그 수학적으로 표로 나오거든요. 만약에 지진이라는 게 전혀 없는 나라가 내진 성능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내진 성능이라는 것 자체가 지진을 견딜 수 있게끔, 그럼 세상에 지진이라는 게 아예 없었다면 세상에 내진 성능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 말이나 그런 표현조차 없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건축 기술이 발전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전한다. 그게 첫 번째 자연의 시련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류태영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류태영 박사님, 그 분의 탈무드 영상에서 저도 정말 그게 얻은 인사이트예요. 자연의 시련이 있는 나라는 발전한다. 자연의 시련이 없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발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씀을 이런 걸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연의 시련이 있어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 왜냐하면 견뎌야 되니까. 그렇죠? 추운 지역에 가보면 정말로 추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추운 지역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을 했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인간의 시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간의 시련을 정말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그러니까 저도 셀 아빠라는 사람도 정말 많이 경험해봤고 뭐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제가 예전 직장에서 정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정말 가스라이팅의 대가가 있었어요. 가스라이팅의 대가. 가스라이팅은 뭔지 대부분이 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상대방을 정말로 아무 생각 못하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심리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사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가스라이팅의 아주 대가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제가 봤을 때 가스라이팅 잘하는 사람은요, 정치질도 잘해. 정치질. 회사에서 회사원이라면, 직장인이라면 아시잖아요. 정치질이 뭐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쵸? 가스라이팅에 대해.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같은 직장이에요. 근데 직장인데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퇴사시키게끔 만드는. 이 사람과 만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좋은 조언을 한답시고 막 조언을 하고 좋은 사람인 것 마냥 말을 하는데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회사가 안 좋으니까 퇴사하는 게 좋아. 다른 회사 알아봐. 내가 다른 회사 추천해줄게. 여기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제가 경험해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 이 가스라이팅의 대가. 제가 그냥 딱 잘라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람은 여러분에게 전혀 1도 도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예전 직장에서도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고 제가 몇 번 경험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이런 사람은 정말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독과 같은 존재예요. 독과 같은 존재.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직장 동료, 뭐 상사 또는 이제 후배, 후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이런 정치질 때문에 가스라이팅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여기서 빠져나오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당하지 않으려면은 근데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요, 가스라이팅 한다는 것을 일단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가스라이팅 한다는 걸 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 사람 지금 자꾸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신다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배척하셔야 됩니다. 멀리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깊진 않지만 얕은 통찰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통찰력.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정말 뭐 안 좋게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거는 작은 통찰력만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경험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저는 인지가 바로 되더라고요. 그냥 바로 보여요. 이런 부분들이 이 사람 지금 이런 인간이구나 하는 게 보여요. 눈으로 보여요. 그냥 말해서 느껴져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가 나를 위해 주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참 글쎄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쪽에선 진짜 못돼먹은, 아주 못돼먹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경쟁자를 배척시키고 자기 경쟁자를 끊어내려고 하는, 오히려 심리적으로 전쟁이라고 치면 이제 심리 전술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전쟁에 있어서 아군이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혜로울 수 있겠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나쁜 놈은 없겠죠. 그렇죠? 왜냐면 나에게 독과 같은 존재니까. 뭐 상대적이긴 한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배척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과는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굳이. 적이 되려고 하지 않거든요. 겉으로 나 너 싫어라고 막 직설적으로 표현은 안 해요. 싫어하지만 다만 하나씩 엮여있는 실타래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끊어버리는 거죠. 연결고리를 끊어내라.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라. 이게 그 심리학 그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지금 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의 영상에서 나오더라고요. 하나씩 연결고리를 끊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김경일 교수님이셨나? 많이 강의하시는 그 분의 영상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너무 도움이 돼서 저도 큰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서 그분의 영상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끊어진다고. 멀어지고.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퀀텀 점프라고 하는 거. 여기 정리를 하자면 퀀텀 점프. 퀀텀 점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의 시기. 그리고 퀀텀 점프 전에 필수 겪게 되는 게 시련이다. 그러면 시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자연의 시련.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시련. 전 이걸 이제 재해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인재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건 자연재해, 이건 이제 인간에 대한 그런 시련. 인재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다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 또는 뭐 사업을 하는데 잘 안 풀리는 분들은 이게 더 많지 않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이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 이게 7대3 정도 아니면 8대2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벽이라고 할게요. 벽. 이 정도 벽일 수도 있고 진짜 더 큰 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가든 정면으로 부딪히기 어렵다면 돌아가시는 것도 전 지혜라고 보거든요. 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그 사람을 정면으로 상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정면으로 상대하지 말고 측면으로 상대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멀리 해가지고 아예 회피해버린다든지 그런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도달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가 목적이라고 볼게요. 여기에만 도달하면 돼요. 여러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벽을 부수고 지나가나 아니면 옆으로 지나가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돌파하시든 돌아가시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아니면 발전이 전혀 없거나 마이너스인 상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태. 그쵸? 아니면 더 이럴 수도 있겠죠. 너무 안 좋은 시기가 겹쳐가지고. 그쵸? 예. 근데 여기를 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 구간이 바로 퀀텀 점프 구간입니다. 작은 퀀텀 점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영업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초짜. 누가 알려준 적도 없어요. 그냥 영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정말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영업 그 시장에 제가 뛰어들었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교육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가였어요. 영업 선배가 일단 그냥 가보래요. 그냥 받아와 보래요. 예. 한번 그냥 신청서를 받아와 보래요. 그게 제가 처음 한 영업 방식이었거든요. 처음 가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막 완전 진짜 얼어가지고. 저는 초반에 제가 영업을 초반에 했을 때 이 시기에 정말 이랬거든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랬어요. 저는 아래로 곤두박질 치진 않았고 전 이랬어요. 그냥 계속 이 정도였어요. 성과가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계속 들 정도로.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영업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지금도 영업 그 직군에 있지만 영업을 처음 할 때 그 막연함은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 공감할 수 있어요.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어렵겠거니?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100%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직접 경험해본 사람만 이건 알 수 있다고요. 당장에 눈앞에 닥친 사람만. 고객이 없는데 고객을 만들어 오래. 어떻게 만드냐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그랬을 때의 막연함은 경험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포기하자.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하자. 아니 해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 혼자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데 포기하자. 첫 번째 든 생각이 포기하자였어요. 두 번째가 그래 이것만 더 해보자. 그리고 안 되면 포기하자. 1번 포기해보자. 근데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냥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리고 그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했었던 그 마인드가 저를 살렸죠. 그 당시에. 왜냐면 그때 제가 뭔가 빵 느낀 그 구간이 있었어요.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되네 라고 한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때였어요. 저는 경험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딱 그 구간이 이때였어요. 한 번만 더 해보지 뭐. 근데 그 한 번만 더 해보지 뭐라고 했었던 그 마인드 덕분에 제가 시도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반응을 했어요. 이거 되는구나 느껴가지고 그때 영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영업소에서 1등도 하고 그리고 제가 목표로 했었던 뭐 월 1,000만 원도 벌고 그 시기가 이때였어요.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작은 퀀텀 점프. 인생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작은 퀀텀 점프. 왜냐면 제가 무언가 해가지고 어떤 작은 성과라도 냈던 적이 이때였거든요.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진짜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제가 제대로 노력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무식했었고 아는 것도 없었고 경험도 없고 무지하고 뭐 이런 그 사회 초년생 완전 초짜였었던 제가 이거를 겪고 나서 인생의 첫 번째 퀀텀 점프를 이때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또 있더라고요. 벽이 올라가니까 벽이 또 있더라고요. 올라가니까 그때 제가 두 번째 느꼈었던 거는 사람들이 정말로 시기가 많구나. 시기, 질투, 그리고 이간질 이게 많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정말 뼈저리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걸 크게 못 느꼈었거든요. 거의 못 느꼈었어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 이간질이 정말 심하다라는 걸 저는 몰랐었어요. 그때까지도. 돈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의 이게 본성들이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잘한다는 것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만 봐도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요. 나보다 뭐 10만 원, 20만 원을 더 받더라도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추하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너무 추하고 역하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 질투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나보다 잘나고 실력도 있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이런 동료들을 보면은 저도 이런 질투심도 나고 시기도 나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 시기 질투를 안 좋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간질 같은 거, 뒷담화, 그리고 가스라이팅. 나보다 못난 것 같고 만만해 보이는데 나보다 실적도 많이 내네? 이상하네? 저런 만만한 놈이? 그런 상대에게 이 가스라이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만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런 사람일수록 제가 봤을 때 그런 걸 더 많이 재거든요. 약육강식이에요.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못한다. 함부로. 예. 근데 만만한 사람인데 나보다 못나 보이는데 나보다 더 무언가를 많이 해낸다? 그랬을 때 이걸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시기나 질투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만만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도 누군가가 저를 만만하게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었던 방법이, 저는 그냥 첫 번째가 무조건 이거였어요. 배척. 예. 무조건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 그게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무조건 멀리했어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막 너무 싫다는 내색이나 이런 거를 저는 하지 말라고 좀 권유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아서 휘두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완강히 그걸 거부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더 열받아가지고 안 좋게 행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전 느껴가지고 겉으로는 티를 안 냈어요.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그냥 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식사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식사는 지금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예,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야, 와서 커피 한잔 하자. 지금 제가 고객이랑 미팅이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하나하나 연결고리들을 하나하나 쳐내버렸죠. 결국에는 그 사람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회사에서. 예, 저보고 그렇게 나가라고 했었던 그 사람이 결국은 먼저 퇴사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만 있느냐? 아니에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은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라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었던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깜짝 놀라요. 네, 깜짝. 어떤 식으로 깜짝 놀라냐면은 제가 좋게 생각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들이 튀어나올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업병일 수도 있거든요. 직업병? 여기다 볼까요? 예, 직업병. 저는 영업을 20대 초반부터 지금 30대 후반까지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제가 몇 년만 지나도 이제 그 횟수로 만 20년이 되는 거잖아요. 20년 거의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18년에서 20년 가까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까지 되는 건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제가 매일같이 사람들을 보잖아요. 매일 사람을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레벨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기에 계속 천천히 이게 쌓였던 것 같아요. 이걸 제가 무지라고 할게요. 전혀 몰랐었던. 근데 점점 이게 올라가서 현재는 이 정도. 예. 그러니까 결국 경험이 통찰력에 해당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안 보였었던 것들이 점점 시기가 지날수록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독이 될 사람, 또는 나에게 진짜 쓴소리를 하는데 내게 쓴소리, 너 진짜 이따위로 살면 안 된다. 너 일 이렇게 하면 안 돼. 네가 지금 너무 게으르게 하고 있다. 너 이거 진짜 문제점이다. 이거 좀 너 개선해라. 예를 들어서 지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각 같은 거 시간 개념 없는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약속 같은 거 잘 못 지키는 사람 되게 안 좋아해요. 근데 내색은 안 하는데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시간 약속은 정말 무조건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항상 먼저 가요. 그게 10분이든 20분이든 항상 먼저 가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시간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켰을 때, 네가 시간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킨다면 너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정말 쓴소리를 하는데, 그게 들어보면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진짜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어렵고 상대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잖아요. 잘 되길 바라는 사람.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족이면 다 이러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가족인데도 정말
내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방향인데 그것을 완강히 방해하는 가족도 있을 수 있다. 예. 가족이든 친척이든. 그래서 이거는 내게 쓴소리를 하지만 나를 위해 조언해주는 사람은 꼭 가족이다? 아니에요. 제 경험상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한두 명 있으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정말로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조언도 많이 구하시고요, 쓴소리도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물론 결정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지만 경청하셔야 됩니다. 여튼 이런 사람들 시기 질투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나에게 독이 될 사람들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여요.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아직 이게 잘 안 보이신다고 하면요,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제가 직접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사람은 뭐하다, 이런 사람은 뭐하다,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있는데 그런 걸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위험하다. 예. 왜냐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일 수도.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말 함부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다만 보인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사람은 눈에 보이더라. 이런 사람은 정말 여러분 인생에서 치워버리세요. 예. 버리세요. 상종도 하지 마시고, 상종하지 말라는 게 그 사람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놓고 무시하고 나 너 싫어. 너 나한테 이렇게 피해주니까 나 너 싫어. 오지 마. 라고 말을 하기에는, 왜냐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직장 내. 그리고 친구도, 친구. 예. 이런 사람들일 텐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제가 예전에 배웠었던 그런 고사성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능이시지불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능이시지불능.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 능이시지불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능력은 있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회사 생활하면서도 많이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표현을 안 할게요. 알고 있는 거. 내가 알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는 거. 내가 정말 싫어하지만 내색하지 않는 거. 드러내지 않는 거. 이 사람이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너 나한테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네? 라고 내색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더 무언가 안 좋게 무언가를 뒤에서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색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더라도 누군가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분하다? 그러면 이런 전략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서 특히 이 인재를 겪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어쩌면 제 영상이 위로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진짜 힘든 상황이면요, 어떤 말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조차도,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조차도 전혀 타인의 어떤 그런 위로의 한마디가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아, 셀아빠 정말 힘들겠구나. 너 정말 힘들겠구나. 전혀 위로가 안 되는. 왜냐면 상대방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한테 말을 해줬어도.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조금은 마음을 여시고,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은 조금 마음을 여시고, 셀 아빠라는 사람도 이런 시기를 겪고 있고, 지금도 겪고 있고, 어딜 가나 이런 사람들은 있고, 그리고 이런 실제 경험들이 있는 셀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일리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당신이, 이 영상 보시는 당신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에게 맞게끔 그런 매뉴얼로 1페이지로 매뉴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영상의 결론, 저는 무조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퀀텀 점프는 인생에서 반드시 있다. 정말 아닌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퀀텀 점프 전의 구간, 여기가 퀀텀 점프 구간인데, 이 시련, 고난, 정말 힘든 이 시간을 지금 겪고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힘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시기가 여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 정도일 수도 있다. 조금 더 어떤 시련이 있다면 견뎌낸다면
이 시기가 분명히 온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서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고 정주영, 정주영, 예, 이제 그 현대 고 정주영이라는 그 선생님이 계시죠. 저는 이분을 정말 존경하는데 이분의 어떤 일대기, 예, 자서전이죠. 그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라는 책을 제 인생의 책 중에 하나로 꼽아요. 그 책을 보면요, 정말 이 퀀텀 점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힘든 시기, 예, 정말 힘든 시기. 저처럼 작은 퀀텀 점프를 한 사람은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힘든 시기. 이 사람은 이 분은 이런 시기가 아니었고요. 완전히 이거였거든요. 완전히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기. 그리고 이 시기를 견뎌내가지고 이렇게 퀀텀 점프한. 저는 여태까지 이런 구간을 제 일생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단 한 번 정도? 예. 저도 있기는 한데, 제가 뭐,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딱 한 번 정도. 한 번? 두 번? 한 번이라고 한두 번. 정말 한두 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이렇게까지 못 올라가고, 여기에서부터 정말 이런 시기를 겪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예요. 네. 저는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시기들이 있었겠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기들. 근데 저는 이렇게 완만하게 한 번에 점핑한 구간은 나중이었어요. 예, 나중이었어요. 그래서 힘내시라. 예, 이런 고난과 역경 다 겪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 사실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별로 위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점핑하는 구간이 있더라. 실제 제 경험담이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는 당신도 정말 제가 진심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시기 이후에 반드시 좋은 시기가 온다. 예. 인생사 뭐 세옹지마라고 하잖아요. 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은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게 퀀텀 점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든 시기이건 지금 뭐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 시기이건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그 시기를 이겨내고서 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이로스 시간사고법, 카이로스 생산자 셀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